삼국지는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흥미로운 시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위, 촉, 오. 세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며 만들어낸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모습은 과연 완성된 역사일까요? 혹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삼국지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장비나 관우처럼 무력을 앞세운 장수도 있고 제갈량처럼 지략으로 역사를 움직인 책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삼국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의 한쪽에는 너무 짧게 빛나다가 사라진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판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선택과 운명이 삼국 전체를 흔들 수도 있었죠. 그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곧 다른 영웅들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익숙한 영웅들이지만 동시에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 속 비극을 안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위나라의 운명은, 촉한의 운명은, 그리고 오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삼국지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세 명의 영웅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남겼을 만약의 역사를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1. 주유, 오나라의 천재 지휘관, 너무 일찍 꺼진 불꽃, 삼국지라는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장수와 책사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유만큼 드라마틱한 인물은 드뭅니다. 그는 단순히 무장이 아니었고 단순히 지략가만도 아니었습니다. 음악과 문학에 뛰어났고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손권이 이끄는 오나라를 실질적으로 떠받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유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장면은 아마도 적벽대전일 것입니다. 당시 조조는 2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며 천하를 통일하려 했습니다. 이에 맞선 것은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지휘관이 바로 주유였습니다. 그는 화공 전략을 통해 조조의 수군을 불태우고 위나라의 압도적 기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지 전체의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었고 주유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왜 그 뒤에 더 큰 무대를 펼치지 못했을까요? 답은 그의 짧은 생애에 있습니다. 주유는 불과 36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창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그의 불꽃은 너무 일찍 꺼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주유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오나라의 군사적 주도권은 훨씬 더 강력해졌을 것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주유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오나라의 세력을 서쪽으로 넓히려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비와의 동맹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익주로 진출해 촉한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비는 익주를 손에 넣으며 촉한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유가 살아있었다면 유비의 촉한은 애초에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손권과의 정치적 파트너십을 통해 오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손권은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초기에 그를 보좌하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준 인물이 바로 주유였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곁에 있었다면 훗날 오나라 내부에서 일어난 권력 다툼이나 군권 문제는 훨씬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주유의 생존은 오나라의 장기적인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던 것이죠. 셋째, 삼국의 외교 구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촉 동맹을 항조 동맹, 컨저 동맹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부는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주유는 본래 유비를 경계했고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유가 살아서 손권을 설득하고 외교를 주도했다면 오나라는 촉한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적인 세력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국의 균형은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소설 삼국지연애에서 주유는 종종 제갈량에게 늘 뒤처지는 인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결국 분을 못 이기고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정사 씨의 기록은 다릅니다. 실제 주유는 뛰어난 지략가였고 손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우리는 삼국지에서 제갈량 대주유라는 두 천재의 장기적 경쟁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결은 단순한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역사 속에서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처럼 주유의 조기 사망은 단순히 한 명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삼국 전체의 균형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유비는 촉을 세울 수 있었고 제갈량은 유일한 책사로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유가 살아있었다면 촉하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 있고 오나라는 삼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은 단지 전쟁터의 승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존과 죽음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곽가, 조조가 가장 아꼈던 천재 책사. 삼국지 속에서 조조는 늘 냉혹하고 치밀한 전략가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조조에게는 수많은 책사와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재라고 불리며 짧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곽가입니다. 곽가는 젊은 나이에 조조 곁으로 들어와 군사와 정치를 두루 보좌했습니다. 당시 조조 진영에는 순욱, 정욱, 가후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조조가 가장 신뢰하며 가까이 둔 이는 곽가였습니다. 삼국지 정사에는 조조가 곽가를 평가하며 나의 책사는 10명이 있어도 곽가 한 명만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곽가가 어떤 존재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의 대표적인 활약은 관도대전에서 드러납니다. 당시 원소는 10만 대군을 거느리며 조조를 압박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보자면 조조는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곽가는 원소 진영의 내부 분열과 보급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고 조조에게 지구전으로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조조는 곽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끝내 원소를 무너뜨렸고 이는 훗날 위나라의 기반을 닦는 결정적 승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곽가의 비범함은 단순히 전술적인 승리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물 평가에서도 놀라운 통찰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곽가는 유비의 야망을 꿰뚫어보며 그는 남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언젠가 조조를 배신하고 독립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이는 곽가의 눈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곽가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곽가는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가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에 가장 믿었던 책사를 잃은 셈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조조는 훨씬 더 빨리 천하를 통일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곽가는 단순히 조조의 부하가 아니라 그의 사상과 전략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보완해준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한중 정벌이나 서촉 공략에서 조조는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조가 한중을 공략했을 때 장로와 유비가 연합해 버티는 바람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곽가의 날카로운 전략이 있었다면 유비가 서촉으로 발을 넓히기도 전에 견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면 촉하는 아예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외교 구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곽가는 사람의 본성과 야망을 꿰뚫어보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손권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려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오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훨씬 치밀하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조조가 직접 남하했을 때 적벽대전에서 큰 패배를 당한 것은 곽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조가 그렇게 무리한 수군 작전을 벌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벽의 대패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조조의 후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조조가 죽은 뒤 위나라는 후계 문제로 갈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곽가는 늘 장기적 안목으로 조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비와 조식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계승을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위나라의 정치적 불안정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곽가의 죽음을 둘러싼 일화입니다.
당시 조조는 곽가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 천명은 나에게 있으나 곽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조조조차 스스로 천명보다 곽가의 지혜를 더 크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곽가의 조기 사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조조 진영 전체의 균형을 흔들었고 나아가 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촉하는 애초에 발붙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오나라 역시 조조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삼국은 길게 이어지지 않고 위나라가 훨씬 더 빨리 천하를 차지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곽가의 죽음은 삼국시대를 길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부재가 삼국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이 역사를 풍부하게 만든 셈입니다. 우리가 곽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조의 책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짧은 삶 속에서 삼국 전체의 운명을 흔들었고 만약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는 상상력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삼방통, 제갈량에 가려진 또 다른 봉추. 삼국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사는 단연 제갈량입니다. 뛰어난 지략과 충성심, 그리고 신비로운 이미지까지 더해져 그는 지혜의 화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곁에는 또 한 명의 걸출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방통, 자는 봉추홍, 즉 봉황의 새끼라 불린 인물이었죠. 방통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제갈량을 와룡하려 누워있는 용, 방통을 봉추라 칭하며 두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는 두 사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제갈량은 오랫동안 촉한의 중심에서 활약했지만 방통은 불과 3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짧은 전성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선 그는 전략적 통찰에서 탁월했습니다. 유비가 서촉으로 진출할 당시 방통은 연속적인 책략을 제시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익주를 평화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했죠. 실제로 유비가 서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갈량의 내정 지원과 더불어 방통의 과감한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단순히 지략에만 머문 것은 아닙니다. 방통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인물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유비를 과소평가했지만 방통은 그의 포용력과 인덕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유비가 서촉 공략을 진행하던 중 방통은 낙봉발로 훅모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6. 제갈량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천재가 꽃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방통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촉한의 내정은 훨씬 더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뛰어난 내정가이자 행정가였지만 그의 성격은 지나치게 신중했습니다. 반면 방통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유비를 보좌했다면 신중함과 과감함이 균형을 이루며 훨씬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촉한의 국력은 단기간에 크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촉한의 대외 전략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집권한 뒤에는 주로 북벌에 집중했지만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그는 오나라와의 동맹을 새롭게 조정하거나 위나라를 공략하는 다른 길을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촉한은 더 이상 수세적이지 않고 보다 주도적으로 판세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유비 사후의 전국도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비가 죽은 뒤 제갈량은 어린 유선을 홀로 보좌하며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이 곁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갈량이 내정을 맡고 방통이 군사를 책임지며 권력을 분담했다면 촉한은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촉한이 후반부에 급격히 힘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방통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촉한의 운명 전체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낙봉파에서 방통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서촉 정벌은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다면 유비는 관우의 죽음에 분노해 무리하게 이릉전투를 치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촉한의 비극적인 패배 중 일부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방통은 짧은 생애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제갈량에 가려져 있지만 그의 잠재력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갈량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전략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종종 만약 방통이 오래 살았다면 삼국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짧지만 빛났던 봉추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전쟁이나 수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때로는 한 명의 천재가 살아남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이죠.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촉하는 더 강력했고 삼국의 균형은 전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방통은 짧게 살았기에 더더욱 신비롭고 아쉬운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사라졌지만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이라는 끝없는 상상을 우리에게 남기며 삼국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인물, 주유와 곽가, 그리고 방통. 그들은 모두 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유가 좀 더 오래 살아있었다면 오나라는 촉한과의 관계에서 훨씬 주도권을 잡고 동호의 군사적 힘은 지금보다 더 강력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곽가가 곁에 있었다면 조조의 위나라는 적벽에서의 큰 패배를 피하거나 최소한 손실을 줄이며 천하통일에 더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제갈량과 함께 촉한을 안정시키며 삼국의 균형을 완전히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있었기에 유비가 촉을 세울 수 있었고 제갈량이 유일한 빛이 될 수 있었으며 손권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곽가가 떠났기에 조조의 위나라조차도 허점을 안게 되었고 그 틈 속에서 삼국의 역사는 더 복잡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가 오래 살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상상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삼국지라는 거대한 무대가 어떻게 수많은 우연과 비극 그리고 선택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주유가 더 오래 살아있었다면 삼국은 오나라 중심으로 재편되었을까요? 만약 곽가가 끝까지 조조를 도왔다면 삼국시대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위나라가 곧바로 천하를 통일했을까요? 혹은 방통이 유비 곁에 남아있었다면 촉한이 진정한 삼국의 강자로 자리 잡았을까요? 역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수많은 만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만약이 바로 삼국지를 더욱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세 영웅 중 누가 더 오래 살아있었다면 역사가 가장 크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삼국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